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몽세 정상회담 2부 시작하겠습니다. MBC 관련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유한나라고 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프리랜서인지 직원인지 근로자인지 지금 MBC의 경영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박미나 본부장이라는 작자는 오유한나는 프리랜서다라고 공식적으로 천명했습니다. 따라서 이 프리랜서란 말은 오유한나 씨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 MBC는 책임이 없다라는 말을 이제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MBC 노조가 이에 대해서 진상 파악을 촉구하는 이런 성명들이 잇따라냈습니다. 2월 11일 날 오유한나 가해자들의 카카오톡을 압수수색하라. 그래서 2월 11일 날 고용노동부와 서울지방노동청, 서울서부지방노동청이 오유한나 사건과 관련해서 문화방송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1차 조사에서 기상캐스터들의 노동자성이 인정된다는 점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박미나 본부장이라는 작자는 오유한나는 프리랜서다. 그래서 근로자가 아니다. 문화방송의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했지만 지정된 시간에 근무하고 업무 지시, 업무 지휘를 누가 했고 그 인건비는 비용은 급여는 또 누가 지급했으며 이런 기타 등등의 어떤 사정을 고려하면 한 민노총입니다. MBC 노동조합은 오유한나 씨가 계약의 어떤 형식은에도 불구하고 문화방송의 근로자이며 당연히 이에 부당하고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MBC에 대한 조사와 책임, 추궁이 이뤘어야 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MBC 노동조합에 따르면 이른바 텔레비전에 나오는 기상 캐스터들이 문재인이 올려놓은 최저임금에도 훨씬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받았고 근로계약서도 작성되지 않았고 당연히 근로계약서 작성이 안 됐으니까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다이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이런 사례부터 철저히 조사해 줄 것을 촉구한다. 다만 이제 노동청의 그 조사는 강제 수사가 아니어서 진상규명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관련된 특히 기상캐스터들 오유한나 씨에 대해서 가혹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의심되는 이 기상캐스터들에서 1차적으로 카카오톡 형사 조치를 통해서 카카오톡 등의 압수수색이 필요하다. 이메일도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누구나 국민들 누구나 MBC 이런 상황들이 민주노총 언론노조위원장 출신들이 연이어 사장을 하고 또 민노총의 후원과 민노총을 주도하고 있는 MBC에 민낯이 드러났다. 특히 아직도 보도국 요지의 100%를 민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장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승진 인사에서도 3년 그러니까 언론 노조원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3년으로 좀 뒤처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사가 이루어진다. 그 2월 14일 이제 다시 성명을 발표합니다. 유족을 팔아 위기를 모면하라 하는가. MBC 자체의 진상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사실상 가해자들이 이제 가해자를 조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직접적인 가해자들은 동료 기상 캐스터들로 지금 보이고 그 기상 캐스터들을 관리하는 그래서 이 오유한나 씨의 억울하고 부당한 죽음에 책임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 경영 혹은 인사 관련 이런 사람들이 또 진상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한다고 하니까 가해자가 가해자를 조사하는 곳이다. 그래서 동료 기상캐스터가 이제 유족이 알려준 부고를 회사에 알린 것으로 보이고 또 심지어 회사의 국장이라는 사람이 장례식에도 참석한 것으로 보이는데 왜 이게 직원들한테 알려지지 않았던 것인가. 알고 그랬다면 사건을 은폐하라는 모르고 그랬다면 기상캐스터는 정규직 직원이 아니니까 언론 노조원이 아니니까 그걸 차별하는 뼛속 깊은 차별의식을 드러낸 것이 된다. 그래서 이제 왜 그 오유한나 씨의 부고가 왜 사내 게시판에 올라오지 않았나. 참고로 이제 MBC 노동조합의 비상대책위원장 강명일 비상대책위원장의 말에 따르면 어차피 항의라는 것이 이제 사실상 어떤 일의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사 정규직 직원뿐만이 아니라 계약직 직원 심지어 자회사 직원들의 상까지도 다 이렇게 공지에 사내 게시판에 올린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면 오유한나 씨는 어쨌든 법률적 형태를 관련 없이 계약의 형태에 관련 없이 그래도 이제 MBC의 얼굴로 활동했던 사람인데 왜 이 부고를 올리지 않았냐고 했더니 가족이 올리는 걸 원하지 않았다는 식의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유족에 대한 그 2차 가해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특히 MBC 최고 경영진을 비롯한 보도 책임자들은 이런 오유한나 씨 사건에 대한 내용이 MBC 흔들기다. 세력들의 준동이다. 이런 입장문을 내고 있어서 참 황당하다. 젊은 한 여성의 부당하고 억울한 죽음마저도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인 부당한 이익이 공격을 당할까 봐 이를 은폐하고 막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 참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고요. 심지어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성명이 나온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MBC 보도도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 도대체 지금 MBC 상황은 또 어떤가요? 2월 7일자 MBC 보도 성명에 보면 탄핵 입장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박범수 뉴스룸 국장에 대해서는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이 나왔습니다. 2월 3일 박범수 뉴스룸 국장은 팀장들이 모두 참석하는 편집회의에서 이 세력들이 계속 권력을 집권하면 우리 사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생각하면 해도 끔찍하다. 비정상적이고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 당연히 보도 책임자라면 사실에 대한 취재한 내용에 대해서 뭐 취사 선택을 한다거나 뭐 이런 부분이 뭐 굉장히 제일 핵심적인 부분일 것인데 아예 MBC 뉴스 방향은 탄핵 인용이고 탄핵 인용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제거해야 한다. 비정상적이다. 용납할 수 없다. 이런 말로서 거기에 MBC가 천병으로 활동하겠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뉴스 회의에서 노동조합 회의도 아니고 사석도 아니고 공식적인 뉴스 편집 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즉 탄핵 심판은 당연히 인용돼야 되고 기각되면 큰일 난다는 그런 말인 것이죠. 이런 발언은 서울과 부산 등지에서 대규모로 진행된 탄핵 반대 시위와 관련된 언급이었는데 보수에 대한 적개심이 그대로 드러났다. 박범수 뉴스룸 국장은 또 그 편집회의에서 주말에 극우들 집회도 많았고 현재 여당이 극우화되는 하나의 추세인 듯. 그러면서 이는 규칙을 바꾸려는 것이다. 야구로 치면 9회까지 하는 규칙을 20회까지 하려 한다. 이 진행의 주체가 집권 여당, 국민의힘을 정조준한 것이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오 요한나 씨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회사에 대한 관심이 늘 높아졌다. 뭘 해도 기사가 되는 게 MBC고 더 철저하게 오보 안 나게 해달라고 주문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오 요한나 사건 등에서 MBC에 관심이 집중되니까 오보 안 내도록 조심하라고 이제 후배나 이제 부하 기자들한테 이렇게 지시를 해놓고 본인은 대놓고 정치적 발언을 했고 또 이러한 편집회의에 참석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닌데 이에 대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언론 일에 완전히 본분을 망각한 뉴스 책임자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정말 참 대단한 MBC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 왜 이 박 국장이라는 사람, 박범수 국장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 사람도 MBC를 이제 곧 떠나야 되겠죠. 높은 자리에 올라왔으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을 생각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뉴스룸 국장 혹은 뭐 이제 사장도 되고 이제 그것이 뭐 야망일 것인데 그 이후에도 이제 뭐 국회의원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목표일 것인데 이럴 때 확실하게 이재명 민주당에 줄을 서야 내가 이제 좋은 자리도 가고 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언론에서 본분을 망각한 표현을 한 것이 아니겠냐는 것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이제 다시 종명이 나옵니다. 뭐 탄핵 그 재판에 대해서 그러니까 녹화 이제 동영상들 시청을 많이들 하실 텐데요. 뭐 곽종군이 오락가락하고 가필매 뭐 했던 홍장환에 대해서 막 황당해도 하고 놀라기도 하시고 화도 나셨을 겁니다. 근데 MBC는 전혀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이른바 계엄 사태 직후에는 뭐 끌어내도 대상은 의원 철수 지시도 없어라고 이제 보도를 하면서 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누구한테도 질서 유지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해서 윤 대통령의 평화적 계몽령이라는 주장을 반박하는 핵심적인 연인이 될 것이다 라고 리포트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군 전 사령관 뭐 대표 똥뼈리죠. 김병주한테 뭐 끌려갔는지 자진해서 갔는지 울고 짜고 하면서 이런 작자가 군의 수뇌부를 하고 있으니 정말 대한민국의 안보 위기가 어느 정도인지는 뭐 제가 따로 살펴볼 필요가 있나. 안보의 구체적인 위기에 대해서는 또 알고 뭐 국민들이 대비를 해야 되겠지만 곽종건 이런 작자는 정말 이등병으로도 군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인데 핵심 사령관으로 지금 했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지금 안보가 얼마나 지금 엉망진창이고 위기인가를 드러낸다고 생각합니다. 뭐 재판에서 도끼를 부수라는 얘기는 애초에 없었다고 증언했다. 이 부분이 MBC는 신나게 보도를 했었던 것이죠. 12월 27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문짝을 도끼로 부숴가 들어가 끄집어내라고 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김현태 707 특임단장들 같은 경우에도 다 진술에 탄핵이 되었고, 특히 이제 제일 악권은 국정원 홍장원 전 1차장이라는 거죠. 대통령의 지시를 이제 메모했다는 그 메모.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메모의 내용, 신빙성에 대해서는 뭐 사실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지만 이제 문영배가 이끄는 헌법재판소는 뭐 홍장원 메모도 증거로 쓰겠다고 하니까 쓰겠죠. 뭐 문영배는 법을 준수하겠다는 약속은 지키지 않을 사람이지만 뭐 법을 무시하고 오로지 이재명과 민주당을 위한 뭐 탄핵 재판을 하겠다는 것은 저는 뭐 크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나마 더 웃긴 것은 이제 홍장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왼손잡이라 메모의 내용이 뭐 엉망진창이어서 나중에 직원이 따로 정리했다는 이런 식의 주장을 했는데 해당 이제 재판에서 출석해 증언하는 영상들, 기타 국회에서 증언하는 영상들을 이렇게 보시면 모든 것은 그러니까 땀을 닦거나 손으로 어떤 물건을 건네받거나 하는 모든 행동은 오른손으로 하는데 홍장호는 자신이 왼손잡이라고 주장을 하고 그 메모는 왼손으로 써서 필체가 엉망진창이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은 이런 두 분은 홍장원의 거짓말로 보이는 그런 이야기들. 박종군의 울고 짜고 김병주 앞에서 그렇게 벌벌 떨면서 얘기했던 그 내용들은 정말 귀가 따갑게 보도하면서 이들의 증언과 진술이 얼마나 엉망진창이고 믿을 수 없는 것인지에서 일절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뉴스를 포기하고 특정 어판을 지지하며 현 정부를 타도하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박범수 보도국장은 말이 이제 보도국장, 그러니까 이름만 보도국장인 것이지 그대로 이재명과 민주당의 선전부장, 선전국장이라고 해도 다름이 없다. MBC가 여전히 MBC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싸우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있겠느냐 라는 생각이고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분위기상 이제 3.1절 전후로 한 연휴가 이제 될 때 정말 전국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면서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조금은 사그러든 탄핵 반대 및 민주주의의 수호의 의지를 다시 한번 불태우는 그런 계기로 시점으로 좀 삼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비록 서부지법 사태 변호 등을 이유로 좀 변명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직접 참여할 가능성은 별로 없는데요.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서부지법 사태의 청년들을 좀 응원해 주시는 걸로. 제가 계속 구치소, 경찰서 유치장, 구치소에서 이제 청년들을 접견하고 있고, 청년이 아니신 이제 제 연배되는 분들 제가 맡아서 이제 접견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걱정은 오직 하나입니다. 내가 형이 얼마나 살렸는지, 이제 가족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걱정하시는데, 본인들은 우리는 각오했다. 우리는 각오했으니까, 제발, 이 탄핵 반대 국민들의 의지가 더 불타오르기를, 그것만만 학수고대를 하고, 그 소식을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의지를 꺾기 위해서, 그런 의도인지는 제가 화가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구치소 측에서는 MBC 뉴스를 잘 틀어주고 있습니다. 구치소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는 정말 진심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